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 당국은 겉으로는 경제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빠르게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많은 일본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일본 소니가 중국 남부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독자 법인인 해주소니 정밀유한공사가 결국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었네요. 이 회사는 해주 중계 지역에서 무려 29년간 운영되어 왔고 주변의 음식점이나 소규모 상인들, 물류업체들도 소니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철수 시 직원들에게 N+3 보상안을 제공했고 오랫동안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10만 위안, 많게는 20만 위안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체면 있는 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외국계 기업들은 정말 양심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일본 소니가 중국에 처음으로 세운 독자 법인 공장 해주소니 정밀유한공사입니다. 전성기에는 전세계 DVD 플레이어 2대 중 1대는 이곳에서 생산된 광학 픽업 헤드가 들어갔고 직원 수만 해도 한때 3만 명에 달했죠. 이 공장은 한때 해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자기업 중 하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는 청춘의 추억이 담긴 직장이자 자부심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니 정밀부품 해주 유한회사는 1995년 광동성 해주 중계고신구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소니 주식회사가 중국 화남 지역에 투자한 첫 번째 독자 투자 기업으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광학 석영 헤드, 액정 디스플레이 등 각종 정밀 전자 부품을 주로 생산해왔습니다. 전성기에는 직원 수가 무려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소니 정밀부품 해주 유한회사는 일본 기업 RS과기에 인수되었습니다. 소니가 해주 공장에서 철수할 당시 중국인 직원들에게 N+3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장기 근속 직원들이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10여만에서 20여만 위안의 퇴직 보상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N+3 보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한 기술직 노동자의 월급이 1만 위안이고 근속 연수가 20년일 경우 그가 받게 되는 보상금은 약 23만 위안에 이릅니다. 이는 중국 내 다수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후한 보상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니가 또 한 번 공장을 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가 아닌 수많은 이들의 청춘과 기억이 깃들어 있는 중국 해주 소니 공장입니다. 소니는 현재 핵심 생산 역량을 태국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앞으로 중국 내 공장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 한정된 공급만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주문의 약 90%는 동남아시아 생산 거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주 공장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일본계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조용히 이 땅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당 블로거는 소니의 이번 철수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수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간 캐논과 니콘 등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한 것처럼 소니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른 것이며 이는 단지 한 기업의 판단이 아닌 다국적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소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생산 능력을 분산시키는 이유는 단일 생산 기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소니 스마트폰 부문 역시 조용히 중국 시장에서 철수 수순을 밟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소니 스마트폰의 공식 웨이신 계정이 이미 폐쇄되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스마트폰 관련 카테고리가 사라졌으며 웨이보 계정 또한 8개월 넘게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출시 모델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거의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소니의 11년에 걸친 중국 내 모바일 사업 여정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소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계 자본의 중국 철수는 전반적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제조업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전자 대기업 파나소닉이 중국 내 TV 및 일부 가전제품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광주, 소주, 무석 등에 위치한 세 개의 대형 공장이 순차적으로 폐쇄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직원 수는 3만 5천 명을 넘습니다. 한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수만 명 규모의 대형 공장은 이제 철문이 굳게 닫히고 작업장은 텅 비어 있으며 남은 건 경비원과 일부 장비 철거 인력뿐입니다. 이것은 단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니, 도시바, 샤프, 캐논 등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중저가 제조 부문에서 이미 줄줄이 축소하거나 철수해 왔습니다. 한때 안정된 일자리로 여겨졌던 철밥통이 지금은 대량으로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사업을 서둘러 접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한 건 단지 중국을 떠나는 외국 자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 내 사업의 60%를 투자 회사인 베이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했고,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SAS는 2024년 10월 중국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도 청산을 발표하며 2026년 1분기 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계 기업 수는 약 6만 개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지만 실제 사용된 외국 자본은 4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 중국 본토를 떠난 대기업들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삼성은 2019년에 광둥성 해주 공장을 폐쇄했고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인도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했습니다. 2023년 기준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은 애플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은 2010년 3월 23일 중국 내 구글 웹사이트를 공식적으로 폐쇄하고 검색 서비스를 홍콩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구글의 시가총액은 2조 2,70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기업입니다. 다음은 까르푸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까르푸는 중국 내 매장이 대폭 줄어들어 단 41개만 남았으며 손영이 그 지분의 80%를 인수했습니다. 필립스는 2010년 TV 사업을 TPV에 매각했고 2016년에는 조명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2021년 필립스는 가전사업을 고령 캐피탈에 매각하며 중국 가전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2022년에는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2021년에는 미국의 야후가 중국 본토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롯데그룹은 중국 본사를 해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하며 해당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한 일본 브랜드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파나소닉은 상해에 위치한 공장을 폐쇄하였고 2017년에는 일본 카메라 제조 대기업인 니콘이 중국 자회사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스즈키가 장안 스즈키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을 장안 자동차에 양도하였습니다. 2020년 소니는 이미 중국 내 카메라 생산 라인을 이전 완료하고 주요 공장을 태국으로 옮겼습니다. 2021년 도시바는 대련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 능력을 베트남과 일본 본토로 이전했습니다. 2022년에는 캐논이 주하의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생산력 강국들이 중국을 잇따라 떠나고 있는 걸까요? 한일인 미디어 블로거는 그 배경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더 이상 최적의 제조지가 아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인건비, 토지, 공급망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노동자의 월급은 2,000위안 이하이며 태국과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장강 삼각주 지역의 일반 노동자 월급은 이미 6,000위안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은 소비 전자제품 위탁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이전이 필연적인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둘째, 제품 수명 주기의 종료입니다. 파나소닉의 텔레비전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미 2% 미만으로 떨어졌고 전통 가전사업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고비용 생산 라인을 유지하느니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차량용 배터리, 수소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것입니다. 셋째, 산업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삼성은 이미 조립 공정을 인도와 베트남 등지로 분산시켰습니다. 중국 본토 브랜드인 샤오미, TCL 역시 자동화 및 해외 공장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의 철수 이유는 다양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했고 중공의 새로운 규제들은 준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토지 임대료 상승은 수익을 압박하여 노동 집약형 기업들의 경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때 직원들에게 후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해 중국의 1인 미디어 블로거들은 이를 체면 있게 떠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N+1, N+7, N+11 형식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일본 캐논 중산 공장은 심지어 2.5 N+1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쯤에서 최근 중국을 철수한 일본 캐논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월 24일 중산에서 24년 동안 뿌리를 내린 일본계 대형 기업인 캐논 중산 사무기기 유한공사가 폐업을 발표하면서 광범위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캐논 중산 사무기기 유한공사는 공지를 통해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회사의 생산 및 경영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경영진의 연구 및 결정에 따라 캐논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중단하고 전 직원과의 노동 계약을 해지하며 현지에서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대기업이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제공하던 주문이 수천 개의 소형 기업과 작업장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호출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도 원래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철수하면서 구조조정 보상금을 받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를 오래도록 구하지 못했고 결국 지금은 호출 택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한편 캐논의 중국 철수와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정리해 도표로 만들며 캐논, 중국을 감동시키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캐논이 중국에서 철수할 당시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던 이른바 여성 한 분이 30만 위안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캐논 중국 법인 사장 오자와 히데키는 원래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중국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려 300명이 넘는 중국 직원들이 공항에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사장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탑승한 항공편은 18분이나 지연된 끝에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 장면이 전 세계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 관영 언론만이 유일하게 침묵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보상금 63만 위안, 20년 근무의 결과로는 사실상 직장인의 천장급이다. 정말 광고 문구 그대로네요. 캐논, 감동은 계속된다. 끝이 났네요. 20년의 풍우를 함께했고 캐논에 감사드립니다. 젊은 청년에서 중년이 되기까지의 변화, 이제 앞으로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중공 당국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외자 기업이 이별의 순간에 중국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특히 중공이 다시 한번 반일 감정을 강하게 선동하던 시점과 맞물리며 캐논의 N+ 보상은 결과적으로 중공 당국의 체면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장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당 엄마의 체면이 서지 않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공산당이 인민을 각별히 보살핀다는 선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냉소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공허한 구호는 더 이상 중국 민중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놀랍지만 동시에 전혀 놀랍지 않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중산 캐논 직원이 보상금 63만 위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도우인에 올렸다가 불을 과시한 혐의로 규정 위반 처리 및 영상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풍자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게 못되게 굴 수는 있어.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 대해주면 안 돼. 남의 잘못은 당신들이 나에게 말로 알려줬지만 당신들의 잘못은 내가 몸소 겪었다. 신화자전 신조어 악의적 보상금 지급. 또 다른 네티즌들은 중공 당문화식 표현을 이용해 이 상황을 더욱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테슬라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캐논은 악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중공 계열 매체 망역신문 역시 이간질을 부추기는 성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자 기업이 고액 해고 보상이라는 명분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이 제목은 외자 기업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중국 민중이 중공이 인민을 통제하고 착취해온 실상을 꿰뚫어보게 될까 두려워하는 심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민중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체적인 저울이 존재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결국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가늠되고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X에서 활동하는 블로거 양채영은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중공은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지만 민간의 분위기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최근 캐논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온라인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캐논의 재도약을 기원합니다. 중국 동포를 존중해준 모든 외자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문명이 이 땅을 한때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을 떠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이를 본토 기업에게 유리한 기회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외국 자본이 빠르게 대거 철수하면서 대규모 중국 노동자들이 실업 위기에 놓이고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 전반도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상해에는 정말 사람이 없네요. 금요일 밤 8시 30분쯤 여기는 육가치고 지금은 밤 8시 반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인사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의 육가치는 여전히 불빛이 환하지만 사람은 드뭅니다. 소비 하향, 기업 철수, 구조 조정과 실업이 겹친 데다 고강도 통제가 더해지면서 신뢰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번영은 무대 장치가 되었고 통계는 구호로 변했으며 경제의 활력은 중공체제 아래에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화면에 표시된 문구는 중공 짐승이 지배하는 중국은 이미 철저히 몰락했다. 지금 중공을 타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은 중공과 중국을 동일시한 것으로 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중공은 중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중공이 역주행 정책과 임의적 탄압을 지속해온 결과 붕괴와 해체의 길을 피하기 어렵고 그 이후 중국인들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4대 일선 도시 가운데 하나인 상해,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번화가로 꼽히는 육가치마저 이처럼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외자 철수 이후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상해 상공계 인사들은 외자 철수와 본사 이전이 상해의 상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과 장기간 협력해온 중국 상인 이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 기업 몇 곳은 이미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고 프랑스 한국 기업들도 잇따라 이전했습니다. 심지어 중공 정부조차도 팬데믹 봉쇄 정책이 해제된 이후 외자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떠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2025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상해의 A급 오피스 공실률은 약 21.4%까지 상승했으며 평균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또한 세빌스의 분기 통계 역시 2025년 1분기 상해 A급 오피스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공실률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강은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외자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식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중국을 떠났습니다. 본사가 빠져나가면 오피스 한 층 전체가 그대로 비어버립니다. 이 같은 흐름은 장강 삼각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소와 절강 지역에서는 생산 능력 이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으며 소주, 곤산, 무석 등지에서는 규모 이상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외자 전자기업들은 조립 라인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으로 통째로 이전하고 중국 현지에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행정 부문만 남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핵심 도시로 꼽혀온 광주에서도 외자 축소는 같은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가전, 전자 제조 기업들이 중국 시장 부문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으며 여러 공급망 기업들 역시 중국 내 생산 배치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 미쓰비시, 혼다, 고이토 제작소 등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중국 내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심천과 광동 일대의 관련 산업망에서도 수축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일부 일본계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광동성 동관의 한 전자공장 전 책임자 공 선생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3년간의 팬데믹 봉쇄가 끝난 뒤에야 많은 사업가들이 중국 경제의 급격한 하강과 공장 폐쇄, 노동자 실업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간 문을 닫은 공장 수는 이전 10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최근 철수한 기업들은 대부분 국제 대기업들이었고 공급망 이전의 충격 속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